네, 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담당자 양홍명입니다. 이번 전북 경남 기술거래장을 조성하는 2021년 기술거래 화개장터와 관련하여 우석대학교의 기술을 담당하는 산학협력단의 간단한 소개와 대표 기술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대학 내외적으로 산학협력, 연구, 기술개발, 이전 등의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전담 조직으로서 200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우석대학교 전주 캠퍼스 교내 본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공통적으로 대학 산학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학협력적 신지식과 신기술을 개발을 위해 발명자인 교수님들과 특허 등록과 기업과의 기술 이전에 함께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는 현재 미래 유망 기술인 6개 기술 분야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 중에 있고, 최근 2년간의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을 보시면 그중 IT 정보기술, 그리고 BT 생명공학기술, 그리고 ET 환경에너지 기술이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대표적인 주요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번 2021년 기술거래 화개장터에 출품하는 총 10개의 기술 중 대표 기술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절전형 조명장치로서 16년도에 우석대학교 건축학과 최승희 교수가 대표 발명자이며 유한회사 완화마 사업과 공동 출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술 개요입니다. 조명장치의 형태는 호롱불 형태의 지지형 구조체입니다. 플라즈마 조명부 5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식별력이 향상되었고, 점등과 소등 제어가 가능하며 인체 감지를 통해 에너지 낭비 방지를 가능합니다. 또한 플라즈마 발광 원리로 LED 조명보다 광효율이 높으면서도 광속 저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반영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내용으로 기존의 플라즈마 조명과의 차이점은 다수 개의 램프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색상을 연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발광되는 빛이 호롱불 형상의 지지형 구조체에 반사되므로 식별력이 더욱 뛰어나다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해당 기술은 실험 단계로 기본 성능 검증을 마치고 부품 시스템 성능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존 기술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기존 기술인 LED 조명 등과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큰 우수성을 가진 기술입니다.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플라즈마 산업기술은 정부의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에서 7대 분야의 하나로 선정될 만큼 대표적인 융복합 기술로서 현재 세계 시장에서는 400조 원대, 국내 시장에서는 18조 원대의 산업입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산업으로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적은 만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이처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미래 유망 기술 발전의 방향에 맞추어 지속적인 연구 개발 및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업들도 산학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산업 발전을 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간단한 기관 소개와 대표 기술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술 또는 출품된 기술들 중에서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나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거래 화개장터 원광대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보유한 연구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떤 핵심 특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고 인문융합 생명존중대학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타 대학에서 보기 힘들게 저희 대학은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를 모두 보유한 의생명 분야 특성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BT 분야에 특화된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부의 다수의 재정 지원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산업협력 선도대학 같은 사업을 수주를 했으며, 세부적인 연구 주제를 살펴봐도 스마트 농생명,
한방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이 의생명에 기반한 IT가 융합된 융복합 기술로 저희는 더욱 발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산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술거래 화개장터의 특성에 맞게 기술 이전 친환경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교수님들께서 기술 이전 시에 그 교원 업적 평가에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기술료가 입금되는 경우에는 발명자 보상금을 타 대학에 비해서 더 높게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족하겠지만은 기업 지원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차가 높은 특허인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라도 기술 이전을 시켜드리고 있으며 이전된 기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의 멘토링 등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기술의 후속 연구 개발이 또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산학 공동 과제도 매칭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한 직제학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T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직제권 현황 중에서 다른 타 기관하고 공동으로 된 것,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것을 제외한 334개에 대한 기술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기술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3가지를 추려가지고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술로서 손가락 재활 시스템 특허입니다. 기존의 손가락이라든지 아니면 손을 다치신 재활 환자들께서 사용하던 장치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연결돼 있고 모터를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선을 없애가지고 자석과 자기력을 이용해서 무선으로 와이어리스 상태에서도 구동이 가능하게 구현했고요. 크기도 기존 대비 작게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용 재활 기기로서도 제품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로서는 치아 의식증 약학 조성물 특허입니다. 기존의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 불소 바니쉬 같은 경우에는 치아에 도포하는 경우에 그 불소가 방출된 지 2시간 이후에는 혁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특히 뮤탄순균 같은 경우에는 항균 물질이 그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 기술 같은 경우에 천연 항균 물질을 기존의 4종을 발굴해서 기존 불소 바니쉬와 결합을 시킨 신조성물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 대비 항균 효과가 매우 높을 뿐만이 아니라 최장 30일까지 장기간 불소가 방출되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효과도 높을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치과 쪽에서 적용하면 좋겠지만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임상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약 외품으로 가글제라든지 치약 이런 곳에 적용을 하시면 사업화 시기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기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섬유 복합제 소재입니다.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탄수섬유, 이 탄수섬유 자체로서도 소재의 특성이 매우 좋습니다만 저희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 탄수섬유에다가 맥신을 딥 코팅 공정을 통해 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그 물성을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소수성 그리고 전자파 차폐 효과 등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물질이었고요. 이런 특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자파 차폐 분야, 그러니까 전자제품 외장용 또는 방산 제품 이런 등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도 이 소재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했지만은 기술료라든지 기술 이전 조건, 세부적인 기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1년 기술거래 화개장터에 참가하게 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대표해서 산학진흥부장을 맡고 있는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기술거래 화개장터는 수요와 공급 간의 거래 촉진 및 기술 이전 추진을 위한 공동기술 거래장터 마련입니다. 전북과 경남의 기술거래의 장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전라북도의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 수요와 공급 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하고자 화개장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북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도내 Jvenue 글로컬 탑클럽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해서 우수기업 육성 및 발굴을 지원을 하고 있고, 유관기관 등 도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연계형 연구개발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와 산학 공동연구 및 국책사업 수주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술교류 활성화 등 지역산업 성장 지원과 대학 보유 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여 산학연 지역 연계를 통한 수요 창출 산학협력 체계 구축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기여할 목적으로 저희 전북대학교의 대학 핵심 역량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 지원과 산학연 협력 정책으로 기업의 월드클래스 300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전북대학교는 그간의 우수 연구자를 지속적으로 전임교원을 채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R&D 수행 인원을 적극적으로 채용과 모집을 통해서 안정적인 R&D 수행 인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과제의 수주와 정부 부처 등의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해서 우수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연구 지원 및 산학협력 운영 성과입니다. 최근 3년간 저희 전북대학교 연구비 총액은 3,957억 원이고요. 도내 K타클래스 지원 및 지식공동체 지원 사업 등 도내 기업과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연구학술 진흥 사업이 68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산학협력 운영 성과로서 특허 등록 및 기술 이전 실적을 보시면 특허 출원과 그 기술 이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운영 중에 있고, 지원기관별 연구비 수주 실적을 오른쪽에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주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과 지자체 등과 연계한 산학연 공동연구 개발을 상시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 부처 예산 대비 전북대학교 R&D 사업 수주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주요 정부 부처에 대한 연구비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에 정부 부처 예산 대비 저희 전북대학교의 연구비 비율을 또 도식화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전북대학교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지원사업화 플랫폼은 대학과 지역 기업의 동반 성장의 목표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통로의 역할로서 기술 이전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기업의 기술 이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할 목적으로 최근에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 기술 이전 신청뿐만 아니라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과제 문의 및 또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상시적인 문의에 대해서 저희가 단일화된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전북대학교의 우수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전이 상시적으로 마켓 형태로 운영 가능하도록 그렇게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단순 기술 이전을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기업의 어떤 매출 현황이라든지 또한 저희 전북대학교와 후속적으로 연구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여러 가지 제도 정책 등을 안내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또 저희 전북대학교 우수기술 소개에 대한 메일 발송 등의 사후 관리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전북대학교 핵심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개장터에 출품한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출품 기술은 유수분리 필터 및 그 제조 방법입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유수분리 방법은 물리적 방법으로 처리 시간이 길고 분리된 물과 기름의 재사용이 어려워서 2차 오염 물질에 또한 발생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기술의 기존 기술의 차별성 및 특장점을 말씀드리면 소수성과 친수성을 이용한 두 개의 분리막을 사용을 해서 분리된 물과 기름이 재활용이 가능하고,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서 소수성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서 대량 생산 및 저가를 유도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유수분리 장치는 유수분리를 위한 별도의 전원부가 요구되지 않는 무동력 시스템이고, 단순 이 유수분리 필터만으로도 정화 대상물의 물과 기름을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어서 해양 방제 시설 및 사후 처리나 기존 유수분리에 삽입되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 시장은 산업 폐기물 재활용과 정유 플랜트, 자동차 연료 필터 등이 있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기술 사업화 지원 플랫폼과 관련해서 저희 전북대학교는 우수 기술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 전북대학교 우수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기술 사업화 지원 플랫폼을 참고를 하셔서 기술 이전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실 경우는 기술 이전 담당자인 이희상 선생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첨부를 해놨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기술 사업화 지원 플랫폼의 홈페이지도 보여드리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동영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산하협력단 기술사업화 팀장을 맡고 있는 김정식입니다. 이 시간 전주대학교의 우수한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대학교를 검색해 보시면 창업 관련 단어들이 많이 검색이 되실 것입니다. 전주대학교는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산학협력의 허브를 비전으로 산학협력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대학입니다. 올해로 57주년을 맞이한 대학이며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교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특구에 위치한 전주대학교 내에 우수한 창업시설을 기반으로 2019년도 벤처창업관의 전주대학교 기술주주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4개의 우수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는 여러 연구 분야 중 CT와 BT의 꾸준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증빙하듯 2015년도부터 기술 이전 실적이 매년 꾸준한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약 7배에 가까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화기장터에서 소개할 전주대학교의 대표 기술은 본교 의과학대학 바이오기능성 식품학과의 이정상 교수님이 개발한 마이크로 RNA의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마이크로 RNA 아이디의 분석 방법이란 특허입니다. 이 기술의 내용은 이정상 교수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대학교 바이오기능성 식품학과에 재직 중인 이정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전주대 산하협력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RNA 특허가 총 4건이 등록 특허가 있고요. 그 중에 한 건은 저희 회사가 양수를 하였고,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마이크로 RNA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분석 방법에 대한 거는 저희 나머지 그 3건에 대한 거에 가장 모특허에 해당합니다. 일단 마이크로 RNA라는 것이 21개나 23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싱글 스트랜드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인다지너스 마이크로 RNA입니다. 얘들이 하는 역할은 메신저 RNA에 이 마이크로 RNA가 상보적으로 결합해서 이 메신저 RNA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저해하거나 그 통해서 이제 이 메신저 RNA를 분해하게 하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우리 생체 내에 있는 약 98%의 이 넌 코딩하는 RNA들이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정크 DNA라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바이오텍 컴퍼니라든지 제약회사에서 이 98%가 나머지 2%를 엄격하게 조절하는 분자 지표가 되고, 그 다음에 질병의 마커가 되고, 그 다음에 최근과 같은 특정 메신저 RNA를 억제하는 아주 좋은 툴로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런 마이크로 RNA 방법은 과거에 연구자들은 특정 마이크로 RNA 하나하나를 단편적으로 연구했다면, 저희는 어떻게 이 수많은 질병의 데이터에서 이 마이크로 RNA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먼저 저희는 바닥 데이터부터 먼저를 추려서 그거의 공통 마이크로 RNA를 추출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듈화 했고요. 이거에 관한 분석 방법 및 그로 도출한 마이크로 RNA들을 순차적인 특허로 저희가 보호하였습니다. 본 특허는 그 마이크로 RNA 분석 방법의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교의 기술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대학의 기술에 관심이 있거나 저희 대학 교원들과 공동 연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산업체 분들께서는 저희 연락처나 전북 테크노파크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기술거래 학예장터에서 창원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기업지원 프로그램 소개를 맡은 창원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김도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창원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창원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산학협력 선도 모델 성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선도연 인재 양성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지원이라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원대학교 가족회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 가족회사란 창원대학교와 기술지원, 공동연구, 현장 실습, 취업 등 유기적인 쌍방향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회사로 등록된 기업을 말합니다. 창원대학교 가족회사의 지원 내용은 산학 네트워크, 기술 지원, 장비 지원의 혜택이 있으며 산학 네트워크 혜택으로서는 가족회사 대상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산학협력협의체를 통한 기술 교류 개최, 기술 지원 혜택으로서는 애로 기술 발굴 및 기술 지도 및 자문, 가족회사 대상 우수 기술 이전 확대, 그리고 장비 지원 혜택으로서는 공동장비 플랫폼 운영 및 지원, 가족회사 대상 공동장비 활용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달 우수한 가족회사를 선발하여서 저희 사업단의 웹진에 가족회사 소개란을 통해서 저희 창원대학교 가족회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입 방법 및 가족회사 유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창원대학교 특화분야 협업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의 강점과 여건에 맞는 산학협력 특화센터 발굴 및 협업 모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그룹 및 지역산업 혁신그룹, 지속가능 발전그룹으로 나누어서 지역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프로그램 및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특화 산업으로서는 지능형 생산기계, 기계 소재 부품, 해양 플랜트, 방위산업, 스마트 헬스케어, 지역사회 발전으로 나누어서 특화 분야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화 분야 집중 지원 ICC 운영 및 지역 산업 부요시 반영 맞춤형 기업 지원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애로 기술 지도 및 자문, 장비 지원, 산학 공동 연구,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 중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산학협력 자문단입니다. 목적으로서는 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기술 현안 해결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이며 지원 기간은 2021년 11월까지입니다. 지원 분야는 산업체 현장의 전 분야에 해당되며 지원 대상은 저희 창원대학교 가족회사입니다. 두 번째로 재직자 교육입니다. 목적은 대학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을 통한 기업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기간은 예산 내 상시 모집이며 지원 대상은 창원대학교 가족회사입니다. 다음으로 점프업 기업 지원입니다. 목적으로서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원스텝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 기반 조성이며 모집 기간은 2021년 6월 중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 지원 분야는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으로서는 창원대학교 가족회사 및 특화 분야 협업센터 참여 기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장비 활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장비 사용 및 시험 분석 제공으로 신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 지원이고 지원 기간은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로서는 역설계 및 품질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창원대학교 유료가족회사이며 창원대학교 유료가족회사가 아니더라도 저희 대학의 공동장비를 활용은 가능하나 저희 창원대학교 유료가족회사가 되시면 공동장비 활용금의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장비별 지원 금액은 공동장비센터 간 협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저희 창원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및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창원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를 맡은 김도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팀 홍실학 연구원입니다. 먼저 저희 진흥원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고객이 먼저 찾아가는 농생명 바이오 혁신성장 전문 파트너라는 비전하에 전북권 내의 농생명 바이오 산업의 미래 가치 선도,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지속 성장 경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분야는 미래 선도형 기획, 가치 창출형 연구개발, 고객 맞춤형 기업 지원, 그리고 시장 지향 생산 분석 지원 이렇게 4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주요 역할로는 기획 경영, R&D 지원, 생산 분석 지원, 엑스포 개최, 창업 인력 양성, 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R&D 지원에서의 주요 업무로는 시장 수요 기반 연구 사업과 유망 기술의 사업화를 중점 연구 분야로 도내 다양한 기업의 R&D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수요 기반 연구 사업 기획과 수행으로 중기부, 산업부 등에서 연평균 20여 건의 국책 연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19년 농림부에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망 기술의 거래 및 사업화로 2017년 산업부, 2019년 농림부에서 기술거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연구소 기업 설립 4건을 추진하였고 해당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우수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흥원이 보유 중인 핵심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저감 소재를 활용한 곡물 스낵 제조 방법에 대한 기술로 주 타겟층인 영유아의 건강에 맞춰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결합한 신바이오틱스 제품으로 체내에서 유산균의 기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술의 완성도는 상용 모델 개발 및 최적화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 기술에 대한 문의는 진흥원 내 기술 이전 담당자인 김희정 연구원을 통해 문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기술거래 화개장터의 좋은 기술이라고 좀 내세우고 싶어서 전주에 있는 전주농생명 소재연구원의 기관에서 기술을 출품한 김상준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기술을 출품을 해서 일단 우수기술로서 좀 밀어보고 싶고 연구소 기업까지 연결을 좀 해보고 싶어서 금해 기술거래 화개장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전주시에서 출연해서 지자체 연구기관으로서 좀 발돋움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 사육이나 세포 배양 쪽에 강소 연구 기관으로서 좀 발돋움하려고 노력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희 기관이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많은 공공기관이 산학연구원을 통해서 공동 협조 체제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기관은 전라북도에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물론 농진청이나 식품연구원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반면 저희 기관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에 속해 있는 기관으로서 이 지역에 강점을 두고 있고 이 지역 기업과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저희 기관은 실제로 신소재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단백질 소재 내지는 지금 면역 쪽으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소재 개발에 집중을 해서 좀 연구하고 있는 부분 중이 강점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의학 소재, 이 부분은 실제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한약재 하면 예전에는 대구 양령시, 그다음에 제천 양령시, 전주 양령시가 유명했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전주가 한약재 관련해서 양령시 시장이 축소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한약에 관련된 부분은 전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일단 자부를 하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역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반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희 기관의 역할이어가지고 한 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한약재도 부분도 그렇고 식품도 그렇고 모두 식품 소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한국식품연구원이나 다른 정부기관을 좀 별도로 좀 더 세밀하게 기업하고 협조하고 다가가서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이다. 다만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에서는 저희 기관이 제일이지 않을까 일단 강조하면서 저희 기관의 역할을 좀 가름하고 싶고요. 물론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LED 식물공장이라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지만 저희 미래농업 관련해서도 전주가 아무래도 농도로서의 중심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역할을 해보려고 많은 부분을 좀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금 출품해 놓은 기술 중에 하나가 발효 갈색 거저리를 활용한 간 기능 개선용 조성물인데요. 발효 갈색 거저리. 자, 그럼 여기서 갈색 거저리는 뭐냐? 아마도 많이는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식약용 곤충이라고 하면은 많이 알고 있는 게 군뱅이에요. 군뱅이인데 군뱅이 외에 최근에 또 농진청도 가보시면 한 번쯤은 가보시면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서도 그 전시장에 소개해 놓은 게 식약용 곤충으로서 일본어로 나오는 게 군뱅이와 갈색 거저리입니다. 최근에는 동해등해라는 곤충을 활용을 해서 쓰레기 감축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일단은 식약용 곤충의 제1번 소재라고 하면 군뱅이와 갈색 거저리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는 갈색 거저리예요. 갈색 거저리는 어찌 보면 약간 혐오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긴 하지만 또 계속 보시다 보면 굉장히 귀여운 아이들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저희도 갈색 거저리를 가지고 한약재 부산물을 한번 먹여봤거든요. 성장 속도에 굉장한 좀 영향을 보이는 부분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식약용 곤충으로서 발전 가능성도 크고 기능성 소재로서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갈색 거저리를 선정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에서 많이 언급이 안 됐네. 그러다 보니까 간 기능 쪽에 개선을 줄 수 있는 도움 소재로서 발효 공정을 통한 갈색 거저리를 활용한 기술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기술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면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상간이 지방간으로 지금 변형가 되고 몸에 독성이 쌓이다 보면 간이 굳게 되죠. 간 섬유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섬유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물론 이제 이게 임상이라는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인간 그 동물 세포를 가지고 한 단계까지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세포 독성을 보시면 갈색 거저리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와 발효로 공정을 거친 갈색 거저리를 처치한 경우를 봤을 때 세포 독성도 두 양 간에 없음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간 섬유화 효능 부분을 보시면 참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결과이기도 한데 간 섬유화라는 부분을 염증 반응을 좀 일으켜서 갈색 거저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 변이가 미미한데 발효 공정을 거친 갈색 거저리가 들어가니까 효능이 좀 보여지는 부분이 좀 확실하게 좀 그래프상으로는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거고요. 간 섬유화 억제능이나 개선 효과능도 보시게 되시면 왼편 사진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오른편에 보시면 그래프상에도 보여드릴게요. 간 기능 개선 효과도 보시면 갈색 거저리만 처리했을 경우에는 염증 반응을 일으켰던 부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발효 공정이 처리된 갈색 거저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효능이 현저하게 보여지는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내세운 기술에서는 또 나아가서 제품에서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부분으로 제시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세운 이 기술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곤충 산업에서는 단백질 보조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단백질 보조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식이법에서 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품 시장으로까지 현재 간 건강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밀크시슬이 더 나아가서 이제 엉겅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 대적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닐까. 또 지금은 동물 대체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언급은 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 식품의 대용제로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많이 시장을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곤충 산업의 큰 틀을 이룰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저희 기술들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더 나은 기술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많은 관심과 저희 기술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 문의를 하고 싶다, 아니면 기술 이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으시면 저에게 보시는 화면에 내용으로 전달을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기업분들 그리고 기관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탄소소재 응용연구그룹의 김광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먼저 저희 기관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 하나로 생산기술 3대 중점 영역, 뿌리기술, 청정생산기술, 그리고 융합생산기술 이런 세 가지 분야의 연구개발과 실용화, 기술 지원을 통해서 국내 중소 중견기업 육성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미래산업 육성 그리고 성장을 위한 생산기술 실용화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저희 기관의 조직과 센터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크게 뿌리, 청정, 융합연구소 3개 연구소와 7개의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작년 기준으로 1,100명 이상의 상근직 그리고 3,63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북본부는 글로벌 지능형 특수목적 모빌리티 전문연구소로 비전을 수립하고 전북의 지역 전략 특화 산업과 연계해서 본부의 중점 연구 개발과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주력 산업 중 농기계 산업, 상용차 산업, 탄소 산업, 지능형 산업에 집중적으로 주요 산업을 R&D 하고 있고요. 연구 분야로는 농기계 무인 자동화 기술, 파워트레인 최적화 기술, 탄소 나노 복합재 기술, 경량 소재 공정 응용 기술이 저희 특화된 연구 분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핵심 기술로는 균일 광속열 공정을 적용해서 열변색 스마트 윈도우를 제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외부의 온도가 높았을 때는 태양에서 이렇게 조사가 되는 적외선을 차단하거나 투과시켜서 적외선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어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윈도우를 제조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로는 수송, 자동차나 항공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그리고 건축 창호, 또 디스플레이 등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품으로는 기능성 유리나 필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징으로는 용액 공정을 기반으로 열변색층을 형성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런 스마트 윈도우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변색 스마트 윈도우는 크게 제조 공정이 4단계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나노 입자 합성, 그리고 잉크 제조하는 기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팅하는 기술, 그리고 후열 처리하는 기술, 마지막으로 패시베이션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열변색 나노 소재 중에 이산화바나듐을 활용을 하고 있고 도핑을 한다든지 또 나노 소재를 구조를 형성을 한다든지 또 분산을 시키는 그런 특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대면적으로 균일 방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노즐을 활용한 스프레이 코팅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열 처리를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저온 소결이 가능한 제논 램프의 백색광 저온 소결을 활용해서 결정화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실제 제조한 시제품 사진과 그리고 투과율 그래프를 나타내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시광 영역대에서는 70% 이상의 그리고 적외선 제어 영역에서는 최대 45%의 특성을 나타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 윈도우 기술은 전기 변색 또는 PDLC, 그래서 고분자 분산 액정 방식이 시장 진입 단계에 있고요. 열변색 스마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상용화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기존의 진공 기반의 열변색층 증착 공정의 경우 산소 분압을 매우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되고 증착 이후에 500도 이상의 장시간 후열 처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조 공정이 굉장히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 용액 공정과 균일 광속열 공정을 적용해서 공정이 매우 단순하고 또 대면적화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성도 우수하고 변환 효율도 우수한 그런 스마트 윈도우 제조가 가능합니다. 또 유리 및 필름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건축물에도 저가로 시공이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시장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 성숙도는 시제품 제작 단계에 있고요. 시제품을 통해서 얼마나 실제로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제어가 가능한지 실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 기술과 관련해서 연구 내용이라든지 또는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최영렬 선임행정원을 통해서 전화나 이메일,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셔서 말씀을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기술거래화계장터의 발표를 맡게 된 한국식품연구원 성과확산실의 윤원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국식품연구원의 소개와 그리고 출품한 기술 자료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원은 1988년 설립되어 30년 이상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100세를 위한 식품의 기능 연구와 국민이 신뢰하는 식품의 품질 안전 연구, 그리고 소비자, 기업, 국가가 원하는 식품 산업 원천 기술 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식품 기능성 규명, 그리고 식품 저장 유통 안전성 연구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원은 전통식품의 세계화 연구 개발, 그리고 식품 분석, 정보 표준화 및 기반 조성 연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본부별로 세부적으로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술연구본부입니다. 해당 연구본부는 식품산업기술 개발 및 소비안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 안심 먹거리 확보에 대응합니다. 전략기술연구본부 내에는 가공공정연구단, 전통식품연구단, 소비안전연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기능연구본부입니다. 식품기능연구본부는 건강기능 개선 소재 개발로 국민 건강 증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본부의 연구단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능성 소재 연구단, 천연물 대사 연구단, 헬스케어 연구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연구본부입니다. 산업지원연구본부는 식품산업 육성과 분석기술 확립으로 세계적 식품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3개의 센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연구센터로는 중소기업 솔루션센터, 식품분석센터, 식품표준연구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에서 출품한 연구원의 기술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산을 함유하는 조미 소재를 이용한 어육 가공품의 제조 방법에 대한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세척한 생선을 유기산을 포함하는 조미 소재로 조미한 이후 어골을 연화시키고 부재료를 혼합하고 성형하여 최종적으로 어육 가공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은 어육 특유의 조리 식감과 향미를 살려 성장기 아동을 위한 학교 급식 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능성 영양 성분이 필요한 중년 이후의 소비자를 위한 실버푸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행사의 연구원은 총 7건의 특허 기술을 출품했으며 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대중소 간의 동반 성장 문화의 확산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 방식으로는 유상 기술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신청 자격은 중소중견기업이면 됩니다. 절차로는 실시 의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 저희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대표 메일로 접수를 하여 주시면 담당자분께서 회신을 통해 이후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본 행사에 출품된 연구원 기술은 특허의 실시권 설정에 한정되며 사업화를 위한 기술, 지원이나 자문 등은 포함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술거래 화계정터를 위한 연구원의 소개와 기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원 기술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재료연구원 기술이전 담당자 전세린이라고 합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하나로 소재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 시험평가, 기술 지원을 통해 국가소재 연구개발의 구심적 역할 수행 및 국가소재 산업 발전, 국가사회 문제 해결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구개발과 시험평가,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소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집중하고자 주요 6개 부문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플랜트용 소재와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 변환하는 에너지 소재 개발과 둘째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환경, 안전 관련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품의 경량화를 이루고자 금속 및 복합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넷째,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시되는 정보, 전자, 기능 소재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3D 프린팅과 관련된 융복합 소재 또한 개발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소재기술 플랫폼을 구축하는 연구와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연구원은 금속, 분말, 세라믹, 표면재료, 복합재료, 디지털 플랫폼 등으로 소재 및 공정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거래 화개장터에서 저희 연구원이 대표로 소개드리고자 하는 기술은 유해가스 처리용 고효율, 고성능 모노리스 촉매 및 모듈 기술입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산화, 질소 등의 유해가스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유해가스 제거와 관련된 기존의 기술은 외부 가열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큰 편이며 가열 장치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피가 크고 열 응답성이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형 설비의 형태로 산업 현장에 설치되기 때문에 거주지와 같은 생활 환경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드리는 이 기술은 자체 발열이 가능한 세라믹 금속계 담체를 이용하였기에 히터나 버너 같은 외부 가열 장치 없이도 장치의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듈 내부가 벌집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휘발성 유기화합물, 메탄, 탄화수소나 병원체, 미세먼지 같은 유해가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온에 유해가스가 주입되었더라도 자체 발열을 통한 촉매의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열 손실 걱정 없이 촉매와 가스 간의 열 교환 효율이 우수하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가열 장치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열 관리 및 제어가 어려웠지만 이 기술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열 온도 관리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6월 24일 기술거래 화개장터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술거래 화개장터 한국전기연구원의 조영식입니다. 우선 저희 기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 기관은 1976년도에 개소를 했고요. 현재 45년 정도 국제연구원으로서 연구개발 그리고 시험 인정 임무를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 관련 산업체와의 협력과 국가 R&D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한국전기연구원은 본원은 창원에 있고요. 의왕과 안산에 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센터가 하나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확대될 계획입니다. 연구 분야는 그 전기에너지 생산에서부터 운송 그리고 사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연구조직은 4개의 본부와 1개의 단 그리고 2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전력연구본부에 소속된 연구원입니다. 그럼 스마트 인슐레이션 촌도 전자석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자석과 달리 촌도 전자석 자체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초전도선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극저온 환경에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극저온 환경이라는 것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면 한 영하 200도
이하의 온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새로운 소재를 사용하고 굉장히 낮은 온도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촌도 전자석이 가치가 있었던 이유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구리 도체에 비해서 촌도 선이 흘릴 수 있는 전류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100배에서 150배, 200배 이렇게 아주 높은 전류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촌도선이 개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아주 높은 전류 밀도를 이용한 매우 강한 자장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지요. 이유는 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고요. 촌도선에 높은 전류를 흘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저항이 없기 때문인데 실제로 운전 중에 즉 촌도전자석을 제작해서 운전을 해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로 발열이 생기게 되고 그 발열에 의해서 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기관, 세계적으로 많은 기관과 국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저희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스마트 인슐레이션 촌도 전자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의 촌도 전자석에 사용되었던 절연 물질이 사용되는 공간인 턴간에 MIT라는 새로운 물질을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 온도 영역에서는 전기 절연을 유지해 주고요. 만약에 생각지 못했던 발열이 발생하게 되면 그 물질이 전기 전도도가 낮은 물질로 순식간에 변하는 온도 스위치 기능을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운전 온도에서는 전기 절연을 유지하고 발열이 발생하게 되면 무절연 형태가 되어서 촌도 전자석을 보호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아주 다양한 실험을 해보았고요. 대표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100톤의 촌도 전자석을 만들어 실험해 본 결과입니다. 빨간색 점으로 보이는 것처럼 전류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도 턴간 전이가 발생하게 되면 턴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출력 자장이 갑자기 작아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촌도 전자석의 어떤 발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원을 차단하고 촌도 전자석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을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은 MRI라는 기계라 볼 수 있고요. MRI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많이 접해 본 장치일 겁니다. 뇌를 스캔하고 몸을 스캔할 수 있는 장치이죠. 이 장치가 실제적으로 큰 자장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초준도 전자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의 크기와 무게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촌도 전자석이고요. 이 촌도 전자석의 크기와 부피를 결정하는 것은 촌도선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촌도선의 구조를 보시면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은 촌도선이고요.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구리도체 영역은 이 촌도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정한 모재라고 부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발열이 만약에 촌도선에서 발생하게 되면 구리를 통해서 전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물질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촌도선 까만색 있는 부분과 구리로 보이는 부분이 면적의 비가 커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동비, 즉 촌도선과 구리의 비는 7:1 정도입니다. 즉 구리를 7 정도 쓰면 촌도선의 부피가 한 1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저희 기술을 만약 이용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기존의 촌도선에 사용하던 아주 많은 양의 구리를 매우 작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바꿔서 충분히 같은 출력을 낼 수 있는 촌도 전자석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제품의 데이터를 받아서 설계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기존 모 회사의 MRI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촌도 전자석에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저희 기술 스마트 인슐레이션 전자석을 적용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작게 만들 수 있고요. 무게로 환산했을 때 기존의 10톤 정도의 MRI를 5톤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계산적인 결과는 도출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술과 관련해서 두 가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위쪽에 보시는 특허는 현재 미국에 특허가 등록된 상태이고 나머지 국가는 등록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특허의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특허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국가 2개 국가는 등록 중에 있습니다. 본 기술과 관련돼서 기술의 문의사항이나 기술 이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한국전기연구원의 기술 이전 담당자인 강희섭 연구원과 전화나 이메일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